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배웠나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브랜드를 만나기 전에 알고 있던 건 이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 있게 하고 강점에 집중하고 연습도 많이 해.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끈기 있게 쭉 해.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미국 기준으로 치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15%랍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 정도라고 치면 적어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왜냐면 저를 보신 적도 없는데 그 브랜드 내 이름 하나 걸어놨다고 이렇게 오셔서 물론 이렇게 강연을 잘하는지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감사 이거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이거 안 해서 나는 뭔가 답답하고 내 인생이 막혔다 하는 분 있어요? 없으실걸요? 그러면 방금 그 말 그거예요. 열심히 해오지 않아서 못했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것만 잘하면 되던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반은 하기 싫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위에 나중에 사장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사업부에서 큰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관리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때 가서 익히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못하는 것도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1만 시간 이상 노력해라라는 말을 말콤 글래드웰이 썼죠. 근데 말콤 글래드웰이 조금 잘못 갖다 썼어요. 그걸 원래 처음에 제시한 사람은 안데르센 에릭슨이라는 그 학자인데 그분의 표현으로는 얼마나 집중해서 제대로 연습하는 시간, deliberate practice가 얼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1만 시간 이상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안 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쭉 가는 것 같다. 쳇바퀴처럼 그냥 가고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뭔가 쭉 성공해 나가는 길은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 게 브랜드 내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또 장기간 그렇게 성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공을 하고도 행복한데 누구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행복하지 못한지, 그리고 최초에 어떤 자극을 받아 이 사람을 성공시키고 어떤 습관과 훈련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이렇게 클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든이 제가 보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는 몬태나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년에 4천만 원만 벌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초창기에 돈을 엄청나게 벌 때도 자기가 4천만 원 있으면 되니까 다 갖다 투자를 합니다. 다 투자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에피소드도 있냐면 브랜든의 책 중에 라이프 골든 티켓 있어요. 그 골든 티켓이라는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 책으로 이벤트를 열려고 캘리포니아에다가 서커스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돈을 다 때려부어 갖고 그 이벤트를 열었는데 마지막에 소방당국에서 화재 보험 안 들었잖아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취소하게 된 상황이라서 이게 너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카메라맨으로 와 있는 그 스태프들한테 가서 돈을 빌렸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어디서 돈을 빌려올 데도 없어요. 이 이벤트를 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를 하던 분들이 감동에 돈을 대줬고, 그래서 이벤트가 그래도 이렇게 평타를 쳤는데 그걸 바라봤던 그 업계의 구루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아니면 토니 로빈스 같은 사람들이 야, 요놈 봐라? 라고 키워주기 시작을 해서 큰 거예요. 처음에 사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번 돈을 정말 대담하게 다 이런 연구에 투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16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시작을 하고 그중에 막 저도 이 평가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어떻게 하면 당신이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었나 이런 평가를 다 해서 이런 코칭한 사람들, 지금 전 세계 CHPC가 인증을 받은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35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들의 코칭을 하고 그 나온 결과들을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알려주거든요. 아, 이런 질문이 좋았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런 걸 다 모아서 조사한 결과가 사실 100개 이상의 요소들이 나왔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인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 100개 중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서 보기에 관찰이 가능하냐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훈련이 가능한 건지, 마지막으로는 뭐 음악이나 체육이나 비즈니스에 관련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린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고 하는 것이 바로 6가지 습관이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왔던 6앱에서 말하는 그 6가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습관은 이렇게 배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책에도 나와 있죠, 사실. 6Habits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이 명료성, 에너지, 절실함, 생산성, 영향력, 대담함인데요. 저희 번역하신 분이 당연히 이제 브랜드 내 강연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처음에 사실 명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번역한 책에서는 원하는 것을 명확히 그리기라고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브랜드 내 강연에서는 사실 seek clarity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삶의 전반적으로 명료성은 계속 흔들리기 마련이다. 20살 때랑 30살 때랑 40살 때랑 어떻게 삶의 명료성이 같겠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기의 명료성을 잡기 위해서 계속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료성을 찾아다녀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generate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서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서 내가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실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어서 해. 거기다가 이유를 더 하는 거죠.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유들을 쌓아가야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생산성은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생산성을 확실히 높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increase productiv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향력의 경우에는 내가 전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면 개발해. 무조건 해야지. 당신이 목표하는 게 만약에 정말 높고 이상적인 일이라면 너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피플 스킬은 갖고 있어야지. 사람들하고 관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해?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도전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은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가진 사람을 책에서는 그리고 브랜드는 하이 퍼포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 퍼포머를 정의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입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표준 이상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을 하이 퍼포머라고 해요. 근데 그 하이 퍼포머에서 저 표준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표준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마라톤을 달리고 싶어 하는데 저처럼 그냥 한 번 달리기 안 한 사람은 막바로 마라톤을 뛰면 그냥 죽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5km, 10km 이런 식으로 자기 현재 기준에서 한 단계 높은 이렇게 내 삶의 다음 단계가 뭔지를 알고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루는 사람들을 하이퍼포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 그 과정에 중요한 건 내 삶의 웰빙을 무조건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특히나 동양 문화권에서 가장 문제는 성공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돼서 일에다가 올인을 해버린 다음에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건강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근데 그런 건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 나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할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칭의 가장 기본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코칭을 받을 기회가 없이 그냥 혼자서만 뭔가 좋은 답을 얻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최고의 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정말 한 단계 위에 내가 완성된 모습의 그 사람, 최고의 나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 저기 앉아 계신 저 학생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한 20년 후에 그런 모습 있잖아요. 완성된 자기 모습, 정말 멋진 모습을 생각해보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최대한 즐겁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에 대한 명료성을 가지고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자신감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하이퍼포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